자, 오늘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화학과 물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바로 하이탑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는 화학의 내용이 없어서요. 화학 내용이 맨 먼저 들어오는 1학년 2학기의 네 번째 과죠. 기체의 성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기체의 성질 중 첫 번째,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입자의 운동.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쪼개서 매우 작은 단위가 될 때 바로 이것을 입자라고 합니다. 이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뭐라고 부르는지는 우리 나중에 2학년 1학기 물질의 구성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아직 우리는 그냥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를 입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 혹은 식물은 정말 작은 단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는 무엇로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세포죠. 자, 그래서 사람과 물질은 구분이 되는 이유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렇게 호흡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외한 물건이나 물질들은 바로 이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입자. 여기에서 입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매우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알갱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입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체에 대한 입자를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기체 및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입자는 사실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입자, 사진을 본 적 있거나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물론 없겠죠. 너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볼 수 없어서 상상으로 입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린 게 바로 입자 모형이라고 해요. 입자 모형이란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를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 바로 이게 입자 모형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입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왜냐하면 입자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로 기체는 역시 기체도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8페이지에 나온 실험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사기가 있고요. 주사기 피스톤이 여기 있고 끝을 막은 상태에서 여기에는 기체 입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꾹 눌렀더니 피스톤을 꾹 하고 눌렀더니 여기도 역시 막혀 있는데 기체 입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 부분을 바로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꾹 하고 눌렀더니 기체 안에 있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바로 이 빈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자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위의 실험에서처럼 주사기,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 입자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피스톤을 꾹 눌렀을 때 공기의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부피가 줄어든 반면에 이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사기 속 기체를 압축했을 때 압축시켰다는 것은 이 피스톤을 꾹 하고 눌렀을 때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입자의 종류입니다. 이 동그란 입자가 세모나 네모, 별표처럼 종류가 변하지 않았겠죠? 입자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커다랬던 입자가 작아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 입자의 모양과 크기. 마지막으로 여기도 입자가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입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입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가 입자라고 했는데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이 운동을 바로 입자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입자의 운동이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 스스로 끊임없이. 자, 그렇다면 이 입자 운동이 빠르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가 총 3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온도, 물질의 상태, 그리고 입자의 질량입니다. 첫 번째, 온도부터 살펴볼게요. 온도는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겨울철에는 가만히 이불 속에서 움직이기 싫지만 날이 따뜻해지는 여름이 되면은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입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온도가 낮을 때, 차가울 때는 입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 활발. 자, 그래서 0도씨의 물보다 30도씨의 물이 더 물의 입자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그리고 30도씨의 물보다는 60도씨의 물에서 더욱 물의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상태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되어 있는데, 고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옆에 입자랑 부딪히기 때문에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액체는 고체보다 입자 사이가 조금 더 넓어서 입자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기체는 또 입자와 입자 사이들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빈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더 움직이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물로 비유를 하자면 고체인 얼음일 때보다 액체인 물일 때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고, 액체인 물일 때보다 기체인 수증기일 때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입자의 질량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더 날씬하고 가벼울수록 움직이는 게 더 빨라지잖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입자의 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증발과 확산입니다. 지금부터 이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부터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1번이랑 2번 문제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 주변의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은 매우 작은 무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바로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2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무엇을 한다? 네, 바로 운동한다이죠.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기체의 입자 운동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증발과 확산입니다. 증발과 확산. 이 중에서도 증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액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액체 표면에서 퉁 하고 튕겨져 나와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액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가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하다가 튕겨져 나가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바로 이것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체였던 입자가 기체로 변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액체 표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끓음이라는 현상인데 증발과 끓음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증발과 끓음. 여기 두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이만큼 채워져 있고요. 여기에 물을 이루는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은 증발이고요. 이쪽은 끓음입니다. 증발이라는 것은 아까도 배웠듯이 액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액체의 표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의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기체로 되는 것이 바로 증발이라면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바로 끓음입니다. 증발과 끓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증발과 끓음. 공통점은 증발도 마찬가지고 끓음도 마찬가지고 액체였던 입자들이 기체가 되는 것.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들이 모두 다 똑같고요. 여기서 발생 장소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나타난다. 액체 표면.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액체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표면과 내부 모두죠. 마지막으로 발생 온도를 보면 우리 자기 전에 물 한 컵 떠다 놓고 자고 일어나면 물이 줄어 있잖아요. 뜨거운 온도가 아니어도 증발은 일어났죠? 자, 그래서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끓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물질의 끓는 점에서만 일어났겠죠. 물의 끓는 점은 우리 100도씨라고 배웠죠? 그래서 물의 증발은 어느 온도에서나 일어나지만 물의 끓음은 반드시 100도씨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증발 현상.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젖은 빨래대에다가 말려두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바로 이게 증발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젖은 빨래 널어두면 마른다. 자,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소금물을 가둬놓고 물은 증발시키고 남은 것들은 소금을 얻죠. 바로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에요.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수채화 그림 그릴 때 물에 묻힌 물감을 도화지에다가 바르면 물은 증발하고 색깔만 그대로 남아있죠. 수채화 그릴 때. 마지막으로 음식물을
놔뒀는데 밥이 다음날 봤더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 바로 이것도 증발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건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온도. 높을 때 더 잘 증발이 일어날까요? 낮을 때 더 증발이 일어날까요? 바로 높을수록입니다. 그래서 빨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잘 마른다고 해요. 두 번째는 습도인데, 습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혹은 작을수록 낮을수록입니다. 건조할 때 더 잘 일어나죠. 그래서 여름철 장마일 때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맑은 날일 때 더 빨래가 잘 마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은 강할수록 더 잘 일어난다고 해요. 빨래도 바람이 잘 부는 날 더 잘 마른다고 합니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가지고 와서 뭉쳐있는 것보다 넓게 퍼져서 마를 때 더 잘 마르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이라는 것은 입자와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 강하다는 것은 입자와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것. 만약에 이 힘이 서로 입자가 입자 사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면 증발이 되려고 날아가는 입자를 못 잡게 꽉 붙들고 있겠죠. 반대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다면 나는 증발되어 날아가고 싶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쉽게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인력은 작을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데, 바로 에탄올과 물을 비교했을 때 물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에탄올보다 더 천천히 증발이 되고, 반대로 에탄올은 입자와 입자 사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아서 물보다 빠르게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배운 게 우리 증발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확산입니다.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운동, 바로 확산이고요.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향수병을 열어놨을 때, 방 안에서 향수병을 열어놨을 때 방 전체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바로 이 기체의 확산 운동 때문입니다. 이 확산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체로 퍼지는 기체 확산, 또 하나는 액체 안에서 퍼지는 액체 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확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 확산 현상입니다. 기체 확산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꽃향기 맡을 때 꽃향기 나는 게 멀리서 느껴질 때 바로 이게 기체의 확산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업하고 있을 때 4교시쯤 되면 나는 이 음식 냄새 있잖아요. 바로 이 음식 냄새도 확산에 의한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마약 탐지견인데 냄새에 예민한 그 강아지나 개들이 찾아내잖아요. 이것도 바로 확산 운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막 지어놓고 나면은 그 안에 사용했던 본드라든가 이런 나쁜 유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 냄새들인데요. 몸에 굉장히 해롭잖아요. 바로 이것들도 확산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생활 속 확산인데요. 이번에는 액체 확산 알아보겠습니다. 액체 확산이라는 것은 액체 안에서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게 있겠죠? 티백인데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으면은 우리가 젓거나 흔들지 않아도 천천히 티가 우러나와서 맛있는 테가 되죠. 바로 이게 액체 확산이고요. 두 번째로 역시 물 안에 설탕을 넣으면은 설탕 입자가 천천히 확산이 되면서 물이 달달한 맛이 되겠죠.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물 안에 색이 있는 잉크를 넣으면 잉크가 퍼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액체 확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암모니아 기체에서 실험을 보면 이렇게 하나의 빨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만능 지시약 종이를 넣었어요. 만능 지시약 종이는 산이나 염기가 닿았을 때 색깔이 변하는 종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암모니아를 묻힌 솜을 넣어 두었다고 해요.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입니다. 산과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암모니아를 묻힌 솜을 넣었다면 여기에서 암모니아 입자의 확산이 일어나서 지시약, 암모니아와 가까이 있는 지시약부터 확산 때문에 점점점 색이 변하게 된다라는 실험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랑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 온도 역시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더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인데 입자의 질량은 클 때보다 작을 때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수소보다 암모니아 입자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우리 실험에서도 암모니아 입자로 실험을 했지만 암모니아 입자는 가벼워서 더 빨리 확산이 된다고 해요. 다음 매질의 종류인데요. 이 매질의 종류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떠한 확산이 일어날 때 부딪히려고 하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체보다는 진공 속에서 더 빨리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인데요. 물질의 상태 역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보다 수증기의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했으니까 바로 이걸 증발이라고 하겠죠. 2번을 보면 꽃향기가 먼 곳까지 퍼지는 것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증발과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했죠? 바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증발과 확산은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빨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나오는 에탄올 증발 실험입니다. 에탄올 증발 실험이고요. 전자 저울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넣었네요. 여기다 거름 종이를 깐 다음에 처음 이 페트리에 접시를 올려놓고 거름 종이를 넣었을 때를 0g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렸을 때 그냥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10g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에탄올 입자는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에탄올 액체 입자에서 기체 입자로 다 증발이 된다면 이 안에 있던 에탄올이 모두 기체 입자가 돼서 증발되었고 남은 이 페트리 접시에는 다시 에탄올 입자가 없기 때문에 0g이 된다. 바로 이러한 실험이에요. 에탄올 증발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에탄올 1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액체였던 에탄올이 공기 중으로 모두가 증발이 되면서 페트리 접시에 남아있던 에탄올이 남아있지 않아 다시 0g이 된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답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1번,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양을 뭐라고 했죠? 입자 모형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눈에 보일 만큼 크지가 않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입자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증발이 일어나는 까닭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
바로 운동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증발도 일어나고 확산도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1번 에탄올을 가열하지 않아도 증발이 일어나므로 공기 중에서 에탄올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맞죠? 우리 지금 이 실험에서 에탄올이 있는 곳을 이 페트리 접시를 가열하지 않았죠. 가열하지 않아도 모든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기체로 증발된 에탄올은 확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에탄올 냄새에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고 2번 거름 종이에 묻은 에탄올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에탄올 입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에탄올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에탄올의 입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탄올의 액체였던 입자가 기체 에탄올로 증발돼서 변하는 거였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에탄올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하므로 거름 종이에 떨어뜨린 에탄올의 질량이 감소한다. 맞았죠? 증발해서 스스로 운동을 통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기체가 되어 나가버렸기 때문에 거름 종이에 있던 액체 에탄올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올 5에서 6방울을 넣고 마개로 막은 후 전자 저울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크 속 에탄올의 변화와 질량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액체였던 에탄올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증발이 되면서 기체에 에탄올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바닥에 에탄올이 점점 줄어든다. 맞죠? 액체였던 에탄올이 기체가 되면서 액체 에탄올이 점점 줄어들겠죠. 3번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빨래가 마르는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증발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았습니다. 4번 에탄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탄올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5번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에탄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이것은 증발은 온도가 높을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삼각 플라스크 전체의 질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겠죠. 자, 다음은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실험입니다.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이번에는 증발이 아니라 확산 실험인데요. 아까처럼 이런 페트리 접시 안에다가 솜을 넣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뭉친 솜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걸 뿌려준대요. 이렇게 해볼까요? 페놀프탈레인. 이 용액은 강한 염기와 만나면은 붉은색이 되는 용액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실험할 암모니아 기체는 강한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이 염기성의 암모니아 기체와 페놀프탈레인이 만나면은 붉은색이 됩니다. 이런 붉은색이 되는데요. 여기 이 한가운데다가 암모니아 기체를 이렇게 몇 방울 뿌렸더니 암모니아 액체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면서 처음에는 이 근처에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 붉은색으로 변하고 좀 더 확산이 되면서 붉은색 그리고 끝까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우리 13번 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확산을 실험하는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험한 거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확산이었나요? 아니면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이었나요? 당연히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을 알아보기 위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이 용액은 지시약인데 이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아니라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을 알아본 것이다. 2번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기체 입자는 한쪽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운동을 보면은 모두 다 4개 있는 모든 방향 다 천천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확산은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X입니다. 3번 암모니아 기체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했는데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되면서 페놀프탈레인이 묻혀있는 솜과 만나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 솜의 색 변화를 통해 암모니아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암모니아와 페놀프탈레인이 만나서 붉은색이 되는 거니까 기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 즉 확산을 통해서 퍼져나간 암모니아 기체가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 붉은색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위탐구에서 페트리 접시 안에 온도를 높여주었대요. 온도를 높여주었을 때 생각을 해볼까요? 확산해서 온도를 높여주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기체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솜의 색이 더 빠르게 변한다.